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데도 혈압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처방받은 약을 빠지지 않고 드셨는데 혈압계 수치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병원에 가면 약을 바꿔보자거나 용량을 늘려보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혈압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내 몸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약이 안 듣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이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 혈압이 완전히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 외에도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생활 속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이유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생활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하나씩 분명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압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면 혈압이 자동으로 잡힌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은 혈압 관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이 맞춰져야 혈압이 비로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면서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생활 속 원인을 하나씩 짚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재면 높게 나오고 저녁에 재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갑자기 높게 나와서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약이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더 답답하게 느껴지십니다. 그런데 혈압이 약을 먹어도 잘 잡히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약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짜게 드시는 식습관, 운동 부족, 수면 문제, 스트레스, 흡연이나 음주 습관, 그리고 혈압약 외에 드시고 계신 다른 약이나 영양제까지 이 중 하나라도 혈압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혈압약을 드셔도 혈압이 원하는 만큼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약만 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후 중장년부터 60대, 80대 시니어에게는 젊을 때와 달리 몸이 혈압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혈압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약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약은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작동할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내 생활에서 혈압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훨씬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혈압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혈압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부터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 섭취입니다. 혈압 관리에서 나트륨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드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짜지 않아 보이는 음식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 요리, 김치, 장류, 가공식품, 이런 음식들은 짜게 느껴지지 않아도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약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압 측정 방법입니다.
혈압은 측정하는 시간, 상황, 자세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나 식사 직후에 재면 높게 나올 수 있고, 긴장하거나 급하게 움직인 후에도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혈압은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조용히 앉은 상태에서 재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취침 전에 측정하고 수치를 기록해 두시면 혈압의 실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약 복용 시간의 문제입니다. 혈압약은 종류에 따라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드셔야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용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빠뜨리고 나중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에는 약의 혈압 조절 효과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 적혀있는 복용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보셔도 혈압 관리에서 약 외에 함께 챙겨야 할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유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트륨 섭취, 혈압 측정 방법, 약 복용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혈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수면은 혈압 조절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혈관이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이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새벽에 자주 깨시거나 잠들기가 어려우신 분들 또는 5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 부족이 혈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걱정이 많거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를 똑같이 하고 약도 똑같이 드셨는데 혈압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은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약이 혈압을 낮추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어렵다면 하루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움직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와 운동 이 세 가지는 혈압약의 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약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대부분 놓치는 진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관리를 할 때 식사와 운동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압을 올리는 원인 중에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약 외에 드시고 계신 다른 약이나 보조제입니다.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부 소염 진통제, 감기약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약 또는 특정 한약재나 건강기능식품이 혈압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혈압약 외에 다른 약이나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담당 전문의 선생님께 함께 말씀드리고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주입니다. 술을 드시면 처음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면 혈압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음주가 약의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음주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혈압 관리 차원에서 줄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적당히 줄어들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체중을 줄이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습관을 조금씩 조절하고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많은 분들이 혈압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입니다. 다른 약과의 관계, 음주 습관, 체중 변화, 이 세 가지를 놓치고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잡히지 않을 때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은 게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이어지면 혈관벽에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벽에 부담이 오래 지속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생기면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뇌로 가는 혈관에 생기면 뇌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특별히 아프지 않아서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몸에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그 영향이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압약의 효과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에 몸이 적응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지거나 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를 유지하려면 생활습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압 관리는 약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약은 생활습관 관리와 함께 작동할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압 수치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시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내 생활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나트륨 섭취를 점검해 보세요. 국물을 다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김치나 장류를 드실 때도 양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방향으로 바꿔보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압 측정 방법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취침 전 조용히 5분 이상 앉아서 안정을 취한 후에 재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치를 매일 기록해 두시면 혈압의 실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약 복용 시간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처방전에 적혀 있는 복용 시간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로 수면과 스트레스를 돌아보세요. 밤에 잠을 얼마나 주무시는지, 새벽에 자주 깨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걱정이나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시는 활동을 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지금 드시고 계신 다른 약이나 영양제를 확인해 보세요. 혈압약 외에 드시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다음 진료 때 담당 전문의 선생님께 함께 말씀드리고 확인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음주 습관과 체중을 점검해 보세요. 매일 음주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혈압 관리 차원에서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많이 늘어나셨다면 식사량을 조금씩 조절하고 매일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6가지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쌓이면 혈압 수치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데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약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시고 혈압을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세요. 약 복용 시간을 처방 전대로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루 중 쉬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혈압약 외에 드시고 계신 다른 약이나 영양제가 있다면 담당 전문의 선생님께 함께 확인 받으세요. 음주 습관을 줄이시고 체중 관리를 위해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중에서 지금 내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것 하나부터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혈압 관리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를 바꾸고 내일 또 하나를 더해가는 것이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혈압 관리의 진짜 시작입니다. 혈압 관리는 약과 생활 습관이 함께 맞춰질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의 혈압 관리로 고민하시는 분께 조용히 전해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